안녕하세요. 오늘 도로가 그 네 번째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번에 이제 기타 법령에 접촉이 없는 경우 이 실전 사례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쓰기 전에도 이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이죠. 보면 지마가 땅이 240평으로 임야죠. 그러면 제가 이제 임야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오늘 얼른 보게끔 되면 여기 터가 이렇게 돼 있고 건물 매각제인데 건물 매각제라는 건 건물이 있다는 게 요 감장처럼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감정 가격이 2억 5천인데 1억 2,500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바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바다가 보아 보이는 조망권이 있는 땅이 반가 구요로 떨어질 때까지 낙찰이 안 됐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거 가서 봤더니 잡자. 여기 보면 남서쪽에 5, 6m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산면 송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읍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경매로 나온 것이 여기 보면 요거 시범자고 두 개가 나왔죠. 근데 물건번호 1번, 2번으로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여기까지 도로지 이 앞에 도로는 도로가 아니잖아. 내가 낙찰받는 게 아니니까 사실 얼른 보면 이거를 내가 낙찰받는다고 해도 이 앞에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저기 뭐 관리적이 요건데 항공사진을 보면은 도로 포장이 다 돼 있죠 이렇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 집이 있죠. 도로 포장이 다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로 돼 있는데 미만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도로 상수납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당연히 저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뭔지 잘 몰라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요쪽은 법면이고 법면은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요 정도쯤인데 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에 현황 도로로 영위 진입이 가능함 따라서 그 도로 주인의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질의를 한 걸 내가 어디다 질의를 했냐면 건축가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할 당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걸 난 모르고 건축법상 도로나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건축가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건축가에서 답변입니다. 법 제44조 규정에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적용이 제외되므로 법 3조에서 적용이 제외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미만의 지역에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돼 있으니까 이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출입에 지장이 없이 도로 포장이 돼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허가나 신고처리 시 기타 관련 법령 중에 접촉이 없는 경우 가능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도시 개발할까에 물어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도로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펜스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도시 개발할까에도 묻지 않고
건축가에다 물어보다 보니까 건축가에서는 은 미만의 지역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가가 44조, 45조 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기타 법령에 접촉이 없을 때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 기타 법령이 접촉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걸 내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개발인이 허가에 하수도법에 문제가 없을 때라는 것을 이 건축가 답변이 이렇게 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도? 하수도, 배수.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또 실전 사례가 나옵니다. 2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장의 민원은 행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앞서서 제가 그 용인에 있는 그 땅 현황 도로를 가지고 해갖고 건축법 44조 갖고 해달라 했더니 아니 45조 갖고 해달라니까 45조를 해주냐고 44조를 해주겠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겁니다. 용인시 처인구 천리해갖고 지목이 대지입니다. 이거는 그 건축가만 가면 되는 겁니다. 건축가를 가기 때문에 196평에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2억 3,300이죠. 그런데 보면 3차까지 떨어져 가지고 누가 그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누가 이게 미납을 했죠. 이 미납한 거는 이거는 이게 유동화 회사이기 때문에 MPL로 사가지고 높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싸게 들어갔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니까 그 유동화로 해서 샀던 사람이 미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거예요. 가서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지족도상 맹지이나 폭 2, 3m의 현황도로를 통해 적극 가능하고 일부가 현황도로에 포함된 것으로 어떻게 된다?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인데, 요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일부 도로가 여기 보게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있는 걸로서 우리 땅하고 다른 사람 땅하고 반씩 걸쳐갖고 현황도로가 있는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항공사진 보게끔 여기 현황도로가 다 돼 있죠. 먼저 번에 용인시 아곡면하고 똑같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미납을 했었고 뭐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지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가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는 땅입니다. 지목이 대지였잖아요.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고 1.1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적지상으로 도로가 한 개도 없죠. 근데 여기는 뭐 현황도로가 있죠. 그럼 이 현황도로 가지고 제가 건축허가를 내줄 거 아닌가라고 여기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초반 정도쯤 돼서 경험이 꽤 있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좀 받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건축법 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없이도 그 이하의 지역에서는 통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담당자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인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출입에 지장을 해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뭐라는 거는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누가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가보고 한 3개월째는 안 가본 겁니다. 이제 가기 몇 개월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봤고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가시면서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이 집 주인인가 봐. 여기 여기 땅 있죠, 여기 땅. 여기 땅에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는 거를 깨가지고 자동차가 못 다니게 이만큼 어떻게 한다? 돌무덤 같은 이만큼 쌓아놨구만.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지만은 누군지 그 앞에 막아놨고 못 다니겠으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한다? 출입에 지장이 있는 걸로 봐서 못 해주겠으니까 사용성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다면 이거를 해줄 수 있냐고 서류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봤습니다, 제가.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44 규정에 의해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다만 동항단서 1호 규정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을 수 있는 거로 제가 서류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하신 토지의 접한 통로가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동통로를 이용하여 토지의 진출입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가능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진한합니다. 난 진한합니다라는 낱말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어떻게 우리 그 정치권에서 누가 뭐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 드리기가 진한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데도 있더라고. 뭐 보니까 나는 그 이 답변 진한합니다. 이럴 때 쓰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저기 서류상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는 데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걸 내가 말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 그건 좋다. 서류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서류에 뭐라고 쓰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 한다? 진한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 지금으로 보자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 수경생이 이걸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어떤다? 건축허가를 내줘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땅 주인 있죠. 땅 주인을 상대로 어떤다?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어떤다? 사용을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것을 제가 지금 그 변호사하고 새로 해서 한 열 몇 개 정도를 지금 소송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아마 한 3, 4개월이면은 아마 그 실전 사례가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을 가지고 제가 실전 사례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목장용지의 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지 아세요? 제주도에 임야에 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지로 되어 있으면 초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지를 지우는 거 토지에서 그것도 소송을 해서
지우는 걸로 하고, 또 그다음에 취득시효로 해서 가져오는 거, 도로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취득시효로 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가 책 제목을 엊그저께도 제가 그 변호사하고 이런 문제라는 거 상담을 하면서 그, 그 실전 사례를 나한테 판결 나면 다 넘겨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메모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는 다 써가지고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거 하고 내가 우리 그 법무사 시켜서 소송한 거 하고 그거 말고 내가 이제 직접 그 담당자하고 얘기한 거 하고 사례를 해가지고 책 제목을 지금 정하는데 책 제목을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소송 사례.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이런 도로, 뭐 이런 부동산에 관한 큰 희한한 걸 사서 소송한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실전 사례를 쓰려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담당자를 설득을 시키고, 담당자가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를 제가 담당자를 만나면은 5명 정도는 설득을 시켜서 해줬고, 5명 정도는 안 해줬는데, 담당자를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해서 해달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변호사를 사니까 돈이 들어갈 뿐이지 90% 이상은 해결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법 제3조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의 건축허가 이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건축법 제3조입니다. 221페이지 보시죠. 건축법 제3조 해갖고 여기 보면 적용제외 이렇게 있죠.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일 첫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가지고 뭘 수리를 한다든가 집을 질 때는 건축법을 갖고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법을 갖고 집을 짓는 겁니다. 저기 뭐 주의사님 예전에 낙산사 불난 거 아세요? 낙산사 불나서 타서 새로 지었죠. 그때 그것을 건축허가 받아서 지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해서 지은 것이지 건축허가를 낸 지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럽니다. 두 번째, 철도에 있는 선로에 있는 기차를 타기 위한 플랫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붕만 있게끔 되면 그 건폐율로 들어가고 용적률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잠시 기다리는 것에 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선로에 관한 시설에 관한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시고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2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51조 3항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구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지역 말고 도시지역 말고 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와 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 지금 보면 건축법 3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44조와 45조가 뭐냐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44조.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가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어디서? 미만의 지역에서. 두 번째 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일 때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질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조가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담당자는 읍 미만인데도 적용을 하고 어떤 담당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는 읍 미만의 지역이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해야 되니까 도로를 만들으십시오.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하면은 설득을 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소송을 하는데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법 3조에 건축법 3조에 미만의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왜 여기를 적용하느냐고 담당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땅 주인에게 여태까지 몇십 년 썼으니까 이 땅을 어떤다? 사용하고 주의 토지 토지로 사용하게 해달라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그 담당자가 이 건축법 3조를 적용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읍이나 동이 아닌 지역에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이미 경매로 나온 대지 대지 300평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집입니다.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 건데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이죠. 그럼 여기 보면 건물도 있었고 등기부등본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토지만 매각이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조립식으로 새로 지었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된다면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물고 이런 조립식으로 더 넓혀서 새로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건축물 관리장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설정은 옛날에 있는 건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정이 돼 있는 옛날 건물을 설정이 됐고 이건 건물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빼라 해가지고 이게 됐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따로 실전 사례가 여기 보면은 이 건물에 가압류도 돼 있고 설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 건물을 산 거예요. 200만 원 주기 건물을 샀어. 샀는데 산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가압류와 설정을 내가 지우는 조건이야. 내가 지우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 우암동에 있는 것도 200만 원 주고 샀죠. 그 우리 조 회사님이 그랬죠. 어떻게 200만 원을 주고 그 좋은 집을 사겠다고 그러냐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딱 이런 거예요. 현존하는 건물과 그 건물 다르거든요. 새로 잘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돼 있고 설정도 돼 있거든요. 그걸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그게 다 지워지는데 건물은 매각을 정해졌으니까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00만 원을 주거라 또 어떤다? 팔겠다. 그러면 사갖고 제가 소송으로 해갖고 그걸 어떤다? 다 지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안 지우면 안 돼. 안 지워도 되는 거지. 안 지워도 아무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지. 안 지워도. 근데 우리가 팔으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걸 지워야지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안 지우려면 현존하는 건물과 이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설정이 된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그거는 설정이 되고 감류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양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있던 건축물 관장이 있죠. 새로운 건물이 양전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로운 그 양성화 시켜서 새로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니까 먼저 건물 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만들려면 건축물 관리자장을 가서 등기부등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먼저 있는 등기부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등기가 생기니까 압류, 감류 뭐 이런 것이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저기 뭐야 농지를 갖고 강의한다는데 그 다음 달에는 이 개발행위 건축법 강의할 때 그걸 양성화시키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 건데 이게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그 내용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지워갖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자 보면 우리가 낙찰 받을 건 이 땅이죠. 네. 이 땅인데 여기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땅이 두 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땅이. 다른 사람 땅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사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내 땅을 다니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땅 주인한테 어떻게 한다? 사용수납을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사용수납을 해줘요? 저는 또 알아갖고 이 땅 주인을 사실 찾아서 만났어, 이거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사용수납 좀 해달라 했더니 나 저기 여기에 이제 그 우리 남편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부평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으니까 사용수납서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사가지고 가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사면은 하나 주셨다고 양목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는 건 집도 안 보고 앞으로 땅을 제대로 사야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사용수납서 안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쩐다? 요 땅, 여기 옆에 현황 들어가 있고 여기 땅 집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집인데 이런 집에 이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 집입니다. 요만큼 남의 땅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거를 논산시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월면 학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자고 할 경우 건축법 44조 출입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규를 이용하여 45번지 토지의 사용 수익 없이도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건축이 돼 있으니까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보고 또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것이냐 하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질문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상월면 학단의 번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죠. 그러니까 건축법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 다만 뭐냐면은 자동차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자동차를 들어가는 도로는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답변을 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갖다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를 팔아야 되니까 제가 공인중개사에다 보여주고 자 봐라 앞에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서 받아오는데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대지와 도로에 가면 적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용수납도 없이도 여기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해라. 해가지고 이게 사용수납 받지 않고 팔고 빠져나온 거예요. 아, 그 땅좀 나보고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더라니까 이 저기 뭐 앞에 땅 주인이 날 보고 거기서 살고 있느냐고 그래서 팔고 나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 땅 좀 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고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미만의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법 44조에 보면은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있죠. 44조 4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없어. 건축법상 도로는 없어도 출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29페이지 보면 2014년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땅이 경매로 세 필지가 나온 겁니다. 이때만 해도 2014년도면 이제 그 세종시가 막 시작한 때죠. 이때 이 땅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는 건데, 내가 공인중개한테 물어봤더니, 아, 교수님, 거기서 이 정하면 여기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올라타면 15분입니다. 거기 40만 원에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딱 뜨더라고.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 중에, 내가 그냥, 이거 들이대면 되겠구나. 자, 보십시오. 물건번호 5번입니다. 883평이 2억 2,900 시작해서 1억 1,200까지 떨어졌죠. 800평이면은 40만 원씩 치면 얼마죠? 3억 2천이죠. 근데 감정가가 2억 2천이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뜨면서 거기가 벌써 감정해갖고 경매를 나올 때까지는 이만큼 몇 년, 1년 걸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떤다?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지목이 대지 세 필지입니다. 요번 요 끝에 하나를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 전부 다 나온 것이 여기 보면 여기 따로 한 필지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그 짙은 노란색인 거죠, 요거. 요것이 하나로 경매로 나왔고 이것이 하나로 경매가 나왔고 요것이 따로 경매로 나왔고 여기 따로 경매가 나와서 물건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우리 조 여사님 생각하기에 여기 앞에 땅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앞에 도로부터 받아야 돼, 이거부터 받아야 돼. 자, 이 도로부터, 이 땅부터 먼저 받아야 돼, 이 도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 도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 몰라도 이 도로를 신권으로 해서 225평을 2,100만 원을 3,680만 원이었다? 질렀어요. 예? 신권의 도로를 질렀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권에 질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 대지죠. 미만의 지역이죠. 출입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도로 포장이 돼 있죠.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공주 그 시청에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마침 담당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담당자에 보게끔 되면은 잡으면 이제 이렇게 지방 같은 데는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 왼 1층에 제일 한데 허가과라는 것이 있어요. 개발행위하고 무슨 허가 받으려면 허가만 받아주는 거를 도와주는 거야. 자기네 집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못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것이 이제 뭐냐면 허가과예요. 허가과가 대부분 있고 그 옆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끔 되면은 이제 개발행위 건축가 이렇게 하는 데가 쭉 있거든요. 그 내가 이제 개발하는 데로 들어갔더니 개발과가 있고 건축 허가과가 있고 건축 신고하는 데가 있어. 그 건축이 작은 땅이다 보니까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데를 만나러 갔더니 없더라고. 근데 그 옆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했더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니 허가과다. 그 남자가 물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더니 여기 이게 도로 사용승 없이 건축허가 내줍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미만의 지역에다가 지목이 대지니까요. 이게 저기 뭐야? 그 도로 사용승 없이 그냥 건축해 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 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뭐.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긴 왔는데 담당자가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서류를 보냈어요. 보면 질의서에 대한 회신, 귀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 장안면 문천리 번지에 주택 신축 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문천리 토지 소유지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 그 도로 주인이 지목이 도로로 되지 않고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용수당이 필요한지 했더니 그 담당자가 답변이 문천리 몇 번지는 비도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6-1번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 토지 문천리 6-56의 토지 사용성 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받으려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에? 아니, 받으려는 게 받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 모르니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관계가 없지만은 민법까지 문제가 없으려면 사용성에게 받는 게 맞지 않다. 건축법에서 문제가 없다.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걸 받고 나니까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입찰 들어가라고 가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 학도 없이 또 어떻게 했나? 제가 공주까지 갔습니다. 또 다시 가갖고 갔더니 담당자가 있는데 여자분이더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한 50대 초반 정도? 40대 후반? 그런 정도쯤 돼갖고 아주 그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여기 사용성에서 안 봐도 받아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확실히 여자는 촉이 빠르더라고. 그랬더니 서랍에서 이렇게 열더니 내가 질의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서 혹시 이거 저한테 보내신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승낙서 없이도 그냥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는 무조건 해줄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지만 민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용승낙에 받지 말지 않느냐고 어떻게 건축법만 갖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6명인가가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저게 6명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누가 꼴찌했냐면은 도로 사용수는 도로 짓는 사람이 꽁치는 거예요. 6명이 들어와갖고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도로를 사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갔고 제일 그냥 최저 가격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5명이 전부 다 든다? 높게 써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가격을 더 넘겨가지고 3억이 넘어가는 땅인데 1억 뭐 6천이면 어때요? 보면 먼저 가격을 넘기는 걸로 해서 가져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만의 지역에서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시겠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이렇게 했는데 경상북도 포항에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근처에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앞에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제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분에게 이걸 가지고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2016 타공 30914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이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1억 3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 입장에서 이러한 땅이 나온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도로 해결해 주겠다. 이 당시는 내가 해결할 자신이 없었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은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 그렇지만 담당자들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도상 맹지나 관습상 도로 개설이 뭐에 폭 3m 포장도로와 접함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건축법에서 직선거리 35m 미만은 폭이 3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합니다. 예.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포구가 있죠. 동해 바다가 있죠. 마을이 있죠. 도로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도로 있죠. 포장도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도로 있으니까 여기에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집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도를 이용해 건축한 한쪽이 있다는 걸 가지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미만의 지역이고 있다 보니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집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한 한쪽은 없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거야. 농사를 지은 거지 건축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건축법 44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우겨본 거야. 건축법 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우겨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잘라놨어. 잘라놨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요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요 뒤에 것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영농요건 분리농지라는 것이 있죠.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뭐예요? 영농요건 분리농지가 뭐 하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되거든요. 근데 영농요건 분리농지라는 곳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취증을 해주는 것이 영농요건 분리농지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농취증을 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농계획서. 그럼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냐?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으면은 농취증을 해주고 영농계획서를 제출 받아가고 담당자가 가봤더니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농취증을 안 해주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도 농사를 안 지어도 되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취증을 끊어주는 것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농취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 집이 있다 뭐 이러가면서 그럼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포장도로가 돼 있죠. 근데 이 포장도로는 이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지리에는 해신 이렇게 했습니다. 귀하께서 지리하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주원리 번지 토지의 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같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 건축법 제44조 1항 제1호에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지적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있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도로 건축이 되어 있을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로 건축허가를 내주지만은 지금처럼 집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맨 처음에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지료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배운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여기 땅에다가 제가 이 땅에서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내가 여기 도로를 사용하게끔 해달라 하면은 판사님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하라고 허락해줘 안 해줘? 이미 포장돼.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 그 변호사가 나보고 그러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왜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사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래.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반려증 주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여기에 집을 지려고 이렇게 현황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편지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지료를 주게끔 하고 해준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 실전 사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 4개월 후에는 제가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판결문 받은 거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걸 가지고 다 된다? 교재를 가지고 다시 아마 내년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이 당시는 제가 몰랐는데 이 주변에 그 변호사하고 같이 여러 거를 상담하고 뭐 하면서 저도 어떻게 한다? 많이 배웠습니다. 나한테 변호사 자신하게 얘기하더라고. 일단은 주님 건축허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은 건축가에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도로를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어떻게 한다? 반려증을 내는 걸 가져와서 그걸 첨부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신청하고 지료를 주면서 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옛날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막지 못하게 하는 주의토지 통행권만 승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도로가 한 개도 없었는 건 안 되는데 이렇게 도로가 그러니까 집이 지어져 있지 않아도 도로로 돼 있다는 것이 항공사진에 있는 것이 10년 이렇게 전에 있는 그 항공사진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이 짓지 않아서도. 질의하신 토지의 경우는 현재 지목이 전인 나대지 상태로 상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저도 이런 놈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나오면은 낙찰받으라고 하고 제가 소송 비용이 얼마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입찰 금액의 그만큼을 적게 써서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없으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지금 아마 추천 물건을 하는 것도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2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사용승낙 불필요 이게 있죠.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45조를 보겠습니다.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현재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을 질 때 여기를 도로로 쓰겠습니다 하고 건축허가 시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건축허가를 거기를 도로로 쓰라고 지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에?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누구의? 땅 주인의 동의. 그게 이제 45조인데, 다만,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의 심의조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 45조에서 어떤 땅이든지 남의 땅이라도 지정을 해서 건축허가 시에 도로로 쓰겠다고 지정하면은 건축법상 인정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근데 그 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인 경우에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 이르냐면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언제? 주민이 오랫동안 토용로로 이용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성을 안 봐도 된다. 했을 때는 안 봐도 된다. 입니다. 그 일부를 보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이라고 했죠. 이해관계인, 땅 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사용 승낙을 안 받아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만들고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은 없어도 해외 나가고 없으면 어떡하나? 지정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2번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떤다? 사용했던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가 어느 현황 도로를 봤을 때 저것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도로냐 받지 않아도 되는 도로냐를 봤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2011년 5월 30일 이후는 사용승낙을 해주면 전부 다 도로대장이 올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써도 누구나 써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사용승낙을 받은 거는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현황도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분 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분 쉬었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